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피플 이영현입니다. 문화는 국가 전략 사업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해외 문화 홍보원이라는 조직을 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이 세계 각국 현지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 한국문화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곳 LA 한국문화원 정상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쭉 일해 오셨는데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친숙한 분야, 전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저는 9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사를 했고요. 네. 그렇게 따져보니까 24년 동안 이제 이 줄곧 문체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홍보 여러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지만 제 어떤 전공 분야라고 네네네네. 할까요? 그런 쪽은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무슨 네, 문화예술 같은. 순수 그래서 이제 영화과장하고 공연예술과장 오래 담당했었고 또 뭐 예술교육도 좀 담당했었고요. 네네.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제가 네네. 그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과장으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네. 주 인도 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또 2010년도에 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좀 제 기억에 남는 그 일은 이제 2018년도에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예. 한국에서 개최됐을 때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연예술과장이었었는데 네. 현송월 삼재현 관현악단의 강릉과 서울 공연을 총괄했던 그 기억이 아주 공직 생활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도 기억으로 그때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될 정도로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신경 많이 쓰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10년 동안 남북 교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하는 문제라든가 또 현지 이 공연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약간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고 네.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 잘 극복해서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문화를 주재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또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열어서 상호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네. 그런 모든 문화활동을 하는 문화 거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쉽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대상이 아니라 네. 그 해외에 있는 그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홍보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문화원의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 네. 주재국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의 문화, 역사를 알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인 사회도 당연히 있겠지만 주 포커스는 현지인, 네. 즉 주재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 문화 활동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해외에는 몇 개 나라에 지금 이 문화원이 있나요? 네, 현재 33개 국가의 문화원이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네. 또 9개 국가의 문화 대사관 내 문화 홍보관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2개 국가에서 우리 42개. 네, 문화원과 문화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고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LA 말고 또 네, 워싱턴 DC에도 DC 하고. 문화원이 있고요. 네. 뉴욕에도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보자면 이제 캐나다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에도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네. LA 한국문화원이 가지는 특색, 어떤 특성이 있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LA가 다인종, 다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인과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커뮤니티가 살고 공존하는 이런 곳이다. 네. 그런 만큼 또 인종 갈등이라든가 혐오 범죄 네. 이런 것들의 문제들도 불평등의 문제도 항상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또 LA 지역은 세계 최대 한인 디스포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이민사가 벌써 120년이 시작된 곳이 바로 네, 이곳 네. LA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 한인들 또 한인 커뮤니티와 문화원이 제대로 잘 연결해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LA 하면은 문화 예술의 또 미국의 네. 문화 예술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화 산업 같은 네. 경우도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홍보한다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이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 방법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보면은 그게 이제 다 돈하고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생각하면 될까요?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한국문화축제라는 행사를 크게 두 건을 이제 샌디에고하고 네. 이 LAFC 스테디움에서 열었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됐었는데 네. 올해는 그런 행사들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이제 확보돼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전시, 공연, 그리고 K-팝, 한국어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지금 예산이 아니 투입하고 활동도 있습니다. 활동이지만은 그 예산 가져오는 것도 네. 원장님의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겠네요. 맞습니다. 능력도 되고요. 근데 제가 문체부에서 네네. 재정 담당관으로 2년 넘게 근무했기 네네. 때문에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이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동원하고 써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LA 쪽에서 좀 그런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또 그쪽 분야의 일을 하셔서 오히려 또 서울 쪽에서 박하게 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진정성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계획이 돼 있고 특히 문화를 알리는 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그 동안에 많은 행사들이 다 온라인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실제로 이제 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이제 이쪽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것도 좀 사실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코로나가 2020년도 초에 이제 네. 발생을 하면서 문화원도 그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문화원 방문객이 한 17만 연간 17만 8천여 명에 달했었는데 네.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 셧다운이 계속 반복이 그렇죠. 되면서 문화원의 그 오프라인 활동, 이렇게 대면 활동, 이런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문화원도 많이 활동이 위축되고 됐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활용해 보고자 이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그런 제작된 콘텐츠를 SNS로 홍보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좀 이제 극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어서 네. 또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네. 이제 한류, 네. 한국 문화의 위상, 평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라는 다르지만 인도에서도 이제 네. 근무를 하셨었고 인도에서도 한국 문화를 홍보해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위상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 LA로 이제 근무를 하러 왔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한류가 어느 정도인지 경험하게 되는 이 첫 번째 사례가 아무래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K-팝 BTS K-팝 콘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우리 한류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네. 즉 뭐 그 기생충, 영화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미국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K-팝이나 이런 영상 대중문화가 K-컬처라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네.
그런 걸 최근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통해서 직접 네. 눈으로 보고 예. 체험을 하니까 그 위상을 현지에서 체험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한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문화가 네. 사실 뭐 BTS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만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뭐 식문화도 있을 수 있겠고 영화, 드라마 사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이 BTS가 워낙 이렇게 크게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좀 가려질 때도 있거든요. 네. 나머지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을 만한 방안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게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이미 이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 많이 확산이 된 반면에 우리가 더 홍보하고 또 나눠야 될 한류 문화는 또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5,000년에 달한 유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전통 문화, 또 전통 예술, 그리고 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아직 해외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현지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된 그 콘텐츠 뭐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것들. 이 K-팝이나 K-드라마, K-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웹툰이라든가 네. 또 한국의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51건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기록유산이라든가 무형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관광과 잘 홍보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영화 과장도 네. 하셨고 공연 예술 네. 담당도 하셨는데 네. 직접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다루다가 보면 네. 해외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콘텐츠가 좋다고 하지만은 이 콘텐츠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벽이라는 게 실무자로서도 느꼈던 게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야 정말 벽이 대단하구나 느꼈어요. 이번에 BTS가 결국에는 그래미상에서 이제 수상을 실패를 했지만 네네. 저는 이것은 하나의 도전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영화가 그렇게 뭐 6년, 8년 이렇게 걸렸듯이 또 BTS가 2년 정도 이제 도전을 한 거지만 앞으로 그런 문을 계속 두드린다면 저는 분명히 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걸 위해서 정부라든가 또 민간 또 우리 동포사회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야 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일단은 시도 네, 자체가 있는 거를 좀 일단은 높이 평가를 해서 자신감을 좀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4.29 폭동, 그 LA 폭동 그 관련해서 네. 문화원 측에서도 준비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한국 문화원 쪽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될 건지.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그 고민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각도, 어떤 방향, 또 어떤 지향점을 두고 계셨는지. 네. 예. 저희 문화원에서 이 4.29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아무래도 우리만의 그 4.29 차원의 피해자의 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딛고 미래로 서로 커뮤니티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로 같이 나가자는 이런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미술가 협회 30분 하고 LA 흑인 미술가 협회 30분이 같이 공동 참여해서 네. 서로 작품도 공동 작업을 해서 음. 서로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전시를 마련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 이 4.29에 대응하는 우리 문화원의 어떤 컨셉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문화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맞습니다.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사실 좀 이런 4.29 행사가 이제 올해가 이제 30주년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행사를 좀 더 어떤 식으로 좀 의미 있고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좀 더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문화 교류 또 문화라는 것은 상대방 국가의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음을 살려면 소통을 자주 해야 되고 또 소통 뒤에는 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항상 준비하면서도 항상 지역 사회들이 같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항상 제 일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앞으로 문화원이 4.19 행사 끝나더라도 항상 앞으로 준비하는 행사들은 우리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문화원과 동포들의 한국 문화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것을 더 외연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지에 있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서로 소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이제 양국 간의 신뢰와 이해를 제고하는 이런 쪽에 주안점이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서로 이제 마음을 사기가 어려운데 네. 더구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의 마음을 산다고 하니까 좀 비슷하게 좀 이제 연관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올해는 또 한미 수교 140주년인가요? 아마 네, 그 행사도 맞습니다. 이제 준비를 또 하고 또 이렇게 또 우애도 또 다지는 그런 더 돈독히 하는 그 기회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또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제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에 있는 문화원들 또 그 대사관들에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LA 문화원에서는 K-팝 공연 행사를 현지 이제 USC 대학과 협의해서 지금 네. 한 10월 정도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라크마 미술관과 네. 우리 국민 현대미술관이 같이 조인해서 9월 달에 한국 근대미술전을 라크마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도 네. 저희가 9월이나 10월 이 계기에 이 LA 지역에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BTS가 한 번만 더 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하죠. 네. 자, LA 한국문화원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죠. 한국어 강좌. 네. 요즘 그 한국어 강좌 인기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지금 한류를 통해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또 접하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워야지 더 많은 다른 한국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LA 문화원에서 추진한 한국어 강좌가 온라인 강좌하고 대면 강좌가 있는데 네. 이 온라인 강좌 같은 경우는 멀게는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네네. 뭐 휴스턴, 텍사스, 네. 뭐 이런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정원에 거의 배가 넘는 네. 그 현지인들이 신청을 해줘서 지금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고 있고 네. 또 매주 화요일에는 직접 우리 문화원에 오셔서 대면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강좌도 있는데 그것도 벌써 역시 6개 반이 벌써 다 매진해서 네. 활발하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아무래도 한 85% 정도는 현지 외국인들이고요. 네. 나머지 한 15% 정도는 우리 재미 동포의 한 2세, 3세 정도. 네. 예, 아직까지 한국인의 필요이지만 언어가 아직 서투른 이런 그 한 재미 동포 2, 3세들도 많이 한국 의자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연령대라든지 뭐 직업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때요 좀? 그러니까 아주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많죠. 네, 맞습니다. 연령대는 전 연령대로 다 포진돼 있지만 네네.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우리 온라인 강좌라든가 대면 강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네. 홍보가 좀 어려워지면서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런 어떤 능력을 좀 많이 이렇게 키우셨다고 그러는데 네. 어떠셨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온라인 홍보가 어느 정도로 잘 됐는지 좀 평가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 텐데. 저는 코로나19가 위기와 기회를 같이 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주로 대면 활동 이런 네. 쪽에 많이 집중을 현장 홍보. 했는데, 네. 현장에서 하는 활동에 많이 중점을 뒀는데 이걸 코로나19를 계기로 저희가 SNS라든가 온라인 콘텐츠에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서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저희 지금 현재 문화원 여러 계정들이 있습니다. SNS 계정들의 구독자나 회원 수가 한 26,000여 명에 달하는데요. 네. 저는 이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 임기 동안 이걸 한 10배 정도, 20만 정도는 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직접 우리 문화원 행사에 하지 못하는 이런 미국에 있는 전 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유튜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어떤 게 제일 온라인 컨텐츠에서 인기가 많나요? 아무래도 현지의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헐리우드 아역 배우 스타라든가 뭐 미스 USA 출신의 이런 분들이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이런 분들이 한국 문화, 한국어, 뭐 K-팝 이런 걸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자기들 계정이나 또 문화원 계정 같이 올려주면 이걸 같이 서로 공유하고 즐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 측면에서 이런 SNS 콘텐츠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참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네. 한국을 홍보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비용 지원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충분한 비용은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저희가 일부 비용을 약간 정도 되는 정도고요. 또 이런 분들이 혹시 한국에 가서 네. 더 체험을 하고 싶고 이런 거를 저희가 연결해주고 또 한국의 각종 기관들을 섭외해주고 또 현지에서 촬영이나 이런 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레인지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 가서 이런 여러 체험을 한 것들이 소개되면서 좀 히트친 게 있나요? 아무래도 K-팝을 네. 알리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직접 방문한 거. 거기에 현지 연예인들을 만나고 또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녀오고 뭐 이런 것들을 재밌게 짧은 숏폼 콘텐츠로 이제 SNS에 올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많이 또 홍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하셨을 때 순수 문화예술 쪽이 전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은 분야의 일일 텐데 자 제가 질문을 이제 문화예술 쪽 관련돼서 한번 드리고 싶은데 문화예술 쪽 순수 문화예술 쪽을 알리기 위한 어떤 전략, 계획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드라마, K-팝 등은 대중문화 쪽은 이미 잘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의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예술, 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덜 알려져 있어서 저는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LA 지역에서도 다운타운 쪽에 이제 LA 뮤직 센터라든가 LA 라이브 이런 쪽에 유수한 공연예술 기관 그리고 전시관,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국립예술단체,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들과 연결해서 저희가 각종 공연이라든가 전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현지인들 특히 그 주류 사회 영향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특히 한국 문화를 좀 제대로 또 이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전통예술, 전통문화를 좀 알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사실 돈만 있다면은 뭐
뭐 여기 계신 미국인들 그냥 해가지고 한국으로 해서 야, 한 보름간 놀다 오세요 하고 비행기표 주고 네네. 숙박권까지 주면은 뭐 그거만큼 제일 좋은 게 없겠지만은 사실 네. 늘 그렇지만은 재정 네. 그 예산이 문제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전략이 없다 이런 게 가끔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전략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좋아서 전략이지 어떻게 보면은 막막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화원장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액 다건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 하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저희의 전략대로 예산을 배분하고 그것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이런 식의 접근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 동안 이거는 꼭 좀 이루고 싶다. 이거는 LA 문화원의 전통으로 남기고 싶다. 뭐 이런 것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 한국문화원이 미라클마에 위치해 있는데 이 한국문화원 옆에 한국관광공사, 네.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세종학당 LA 사무소가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공간을 저희가 더 활용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세대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VR, AR 관련된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고요. 예. 제 동포 750만 중에 255만이 미주 지역에 계시고 또 그 중에 네. 또 LA 지역에 30만의 우리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동포 사회와 또 문화원이 협력해서 한국 문화를 더 잘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좀 매진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숙제가 많으십니다. 네.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 퍼지는 한류를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궁금해하며 분석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K-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